네, 안녕하십니까. 땅 짚고 부동산 짚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소장님.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집값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번 좀 쭉 나눠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우선 좀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막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렇게 지어가지고 건설사들이 굳이 이제 실물 모델하우스를 안 짓고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달라질까요? 좀 어떨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예.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인기가 예. 많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된 게 아마 코로나 덕분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새로운 변화죠.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델하우스가 이 건설사나 조합이나 이 시공사에서 굉장히 홍보를 하거나 분양을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접점이 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아예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를 없이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으로도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완판되고 경쟁률도 세 자릿수 경쟁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입지와 상품과 가격이 중요하지 사이버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자체가 오프라인 모델하우스 자체가 홍보 포인트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들이죠. 실제로 또 입지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기도 하고 상품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했던 것들인데 이게 상품 같은 경우도 모델하우스 가서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 보고 심지어는 바닥 천장까지 다 보여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지하고 가격만 결정되면은 상품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키 바잉 팩터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입지와 가격인 것으로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또 새로운 하나의 또 분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전에 보니까 이제 모델하우스가 이게 사실 좀 모델하우스 구하기 전쟁도 벌어지고 그랬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분양이 쏟아질 때는 모델하우스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여가지고. 저도 이제 건설사들과 이제 많은 이제 분양 조사,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러 다닌 적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입지들이 다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빈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고가를 부릅니다. 고가를 부른데도 물며 겨자먹기로 보통 건설사에서 보통 조합이나 월 몇천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다 건축비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지금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모델하우스 입지 임대합니다. 프랜카드랑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또 역으로 또 코로나 영향을 좀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좀 어떤 코로나로 인한 향후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의 변화라든지 어떤 시장의 펀더멘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랑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투자 수요층들은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발한 거래가 있어야 되고 옮겼을 때 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수요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위축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풀릴 거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집도 볼 수도 없고 임장도 갈 수도 없고 계약도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잘 되고 고객 예탁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인터넷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쉽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또 투자용으로만 계약하는 아파트들은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세가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고 위축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가격 전반적으로 결국은 좀 영향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조정이 조금씩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이제 코로나 무관하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동안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원래 작년에 왔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매물을 줄이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이건 또 덕분에 잠깐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거주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이 없고요. 매물이 없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금매물이 몇 개 나오고 매물이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좀 협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실질적으로
그 매도자하고 협상하면서 조금 깎는 기분들이 있는 것들이 네네네. 이렇게 되면 거래가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어서 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조금 줄었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됐다.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뭐 주택 말고도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가장 영향받은 데가 호텔이라든지 여행. 무슨 상가라든지 네네, 아니면 상가. 이제 이런 공장도 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영향을 좀 받아서 뭐 공장의 경매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호텔은 뭐 거의 뭐 문 닫는 지경까지 막 특급 호텔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나올 매물로 좀 나올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좀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예. 이미 상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일단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부대 환경들이 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미 작년 초부터도 상가 매물들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거래가 안 됐다 보니까 더 내려왔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워낙 상권 조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경리단길을 가봐도 공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명동에도 공실이 좀 있고요. 강남역도 예.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소위 말하는 강남역도요? 핫한 상권들조차도 좀 공실이 나오다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매매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랑 다르게 그건 철저하게 월세 베이스로 매매가 세팅이 되거든요. 예. 월세 수익률대로 매매가 책정되는데 월세가 워낙 수익이 낮다 보니까 매매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임대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팔던가 싸게 팔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상가 경매도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되게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 입지인데도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몇 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근데 나오면 바로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돈 매물, 있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도 되게 왜냐면 매물이 없었거든요 거긴데 이제 그런 또 좋은 또 매물 입지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들도 조금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조금 거래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랑 무관하게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영업이 많이 어려졌거든요. 네. 네, 뭐 코로나가 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상가 부분이 좀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네. 상가 부분에서 또 한 파트가 중요한 파트가 학원가예요. 학원이요, 예. 지금 이제 학원을 가지 못하게 계속 공공이 내려오고 네. 있거든요. 대형 학원 같은 예, 경우는 예. 일단은 다 온라인이 아니면은 학원은 그 학습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학원들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소형 학원들조차도 워낙 또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네. 자연과가 똑같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기존에 이제 대치동, 목동, 중계동의 대형 학원가들은 살아났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중소 그런 학원가 입지들이 있었어요. 거기들이 지금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인강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그런 학원가들 오프라인과 그 인강이 가능한 지역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들은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학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있으면은 강남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학원가가 없는 학교는요 요즘은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원가가 있는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결국 그런 것들도 합니다. 또 그런 또 부동산 시장 뭐 이쪽에 참 나비 효과인지 하여간 효과가 참 많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네, 오늘도 또 우리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